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인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보기 전에 시장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요거 먼저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랑 S&P는 오르고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형적인 혼조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니 실적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모습이 나왔냐 라고 한다면요,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이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입니다. 당장 이번에 나온 베이지북만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공급망 중단, 노동력 부족은 변수다라고 하고 있죠. 이 페드의 퀄스 이사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우리에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은 이 페드에서 정책적으로 무언가 움직이기 가장 쉬운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금리 인상이거든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받쳐줘야지 더욱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엔 기술주들,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따르면서 이러한 금리 인상까지 연결을 해 오늘 생각보다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몇 가지 키워드적인 이슈가 뭐가 있을지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생산 차질 소식 이것도 들려오고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실적이 둔화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시장에 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헝다발 중국 이 개발 기업들의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중국의 주택 가격마저도 6년 만에 하락 전환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좋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과 TSMC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3나노 영역에서 격돌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원전 관련해서 두산 중공업이 UAE에 바라카 원전 1호기 계획 예방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 나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오후 4시에 누리호가 발사를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항공 쪽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오늘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양극재를 기준으로 너무 비싸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장 중국 쪽만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 2배 정도 프리미엄을 챙기는 국면이 현재다라고 하는데, 미래 펄을 갖고 이미 밸류를 끌었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현재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 한국 BNC입니다. 시작 전 시장 설명 잘 들으셨잖아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 BNC 오늘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전 저점 부근도 이탈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공포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려왔죠. 이 위에 있으면은 변동폭이 조금 크기는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실 거 없다고. 물론 이 종목을 제외하더라도 딱 보잖아요. 그 추세라는 게 있어요. 추세. 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계속 가려는 성질.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요 추세가 깨졌나요? 이거 한번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안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물론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절반이라도 정리하면서 나머지 물량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죠. 근데 아직 깨지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패닉셀 하면서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녹여가며 계좌까지도 녹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지라인 이탈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61선이랑 11선 보면요, 데드크로스 나오고 다시금 골든크로스 나오고 있어요. 바로 아래 두 가지가 지지라인으로 딱 버텨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는 없기 때문에 여기도 이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금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줬다라는 건
힘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차트 봉들 보더라도 떨구더라도 바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반등을 해주는, 무언가가 사니까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지라인 요 부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절반이라도 매도해서 나머지 절반으로 보시다가 다시금 뚫고 올라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떠할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 못하고 쭉 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선 121선이 조금 멀긴 한데 이걸 101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101선 가깝죠. 101선을 기준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저항 라인은 요 21선, 추세가 꺾인 21선이 가장 강한 저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매물대는 45,000원 조금 안 되는 부분에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턴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솔직히 21선은 뚫고 자리를 잡아줘야지 굉장히 이쁜 모습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자리를 잘 잡아준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위에서 물리셨다면 추가 매수도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위쪽에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절반은 요땐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래쪽에서 위치를 하면서 횡보를 하다가 21선 또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때 21선 뚫고 자리 잡은 상황에서 21선 위로 돌기 시작하면은 요때 물을 타시던 뭐 추가 매수를 하시던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해서 저는 현재 위치 조금 더 지켜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약에 매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놨다면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어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새로 살 생각이 있으시다면 21선은 뚫고 보자. 그 위치가 61선 위든 101선 북은 위든 신규 매수는 조금 이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쪽에 매물대 여기는 꼭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올라가는 순간 본절 매물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